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도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아무리 세찬 바람과 추위가 맹위를 떨쳐도 결국 봄은 오고야 마는데요. 이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언젠가는 되찾을 수 있겠죠. 이 시간 모두의 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박혜영 리포터가 만나고 왔다고요? 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전 중구보건소 직원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셨는데요. 그 생생한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일상을 삼킨 코로나19. 끝을 알 수 없는 긴 싸움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지금 1년 됐잖아요. 이제 너무 지쳤고 좀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마 힘들게 코로나를 퇴치하려고 다들 이렇게 애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중구보건소의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네요. 이른 아침부터 보건소를 찾으신 분들의 발길로 끊이지가 않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이 좀 먹먹하고 진지해집니다. 제 뒤에 선별진료소가 있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은 사람들.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바이러스가 나에게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가 당혹스러울 겁니다. 하루 평균 한 몇 분 정도가 검사를 하시나요? 하루에 150명 전후로 오고요. 많을 때는 200명 넘게 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오전에는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 하고요. 오후에는 2시에서 5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아침 9시에서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확진자가 더 나오면은 오후까지도 연장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이 달라졌죠. 마스크로 얼굴을 감싼 채 서로를 멀리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흔히 봐왔던 천막 대신 꽤나 견고해 보이는 컨테이너 건물.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했답니다. 안전이 걱정되는 건 검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접수부터 선별진료, 검체 채취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워킹스루 시스템을 대전 최초로 도입했다네요. 하지만 늘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의료진들. 특히 검체 채취를 하는 이곳에선 감염의 우려와 함께 화풀이를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검사자들로 이중의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검사를 하는데 그분 힘드셔서 저희한테 와서 이제 좀 짜증을 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해야 되는 거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조금 그렇고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부류가 몇 부류인데 채취하고 다 나눠서 분류하는 게 조금 힘들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바이러스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직접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밖에서는 불안하다고 말씀하거든요. 저희들도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양압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심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분주하기만 한데요. 검체가 담긴 병을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거든요. 사람이 많다 보면은 검체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새지 않게 그래서 제거하는 일이 없게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꼼꼼하게 확인한 후 오전에 채취한 검체들을 모아 아이스박스에 넣고요. 이송팀으로 전달하면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낸 후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제야 오전 작업을 끝내고 꽁꽁 동염했던 방호복을 벗는 의료진들. 1년을 매일같이 함께해온 옷이지만 답답하고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 지금 오전 근무가 끝난 것 같은데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지금 얼굴 보니까 자국이 막 남아있을 정도로 너무 고생 많으세요. 방호복 입으시면 불편하진 않으세요? 입기 전에 이제 화장실에 다 다녀오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급한 생리적 현상이 있으면은 네. 화장실에 가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다시 벗었다가 그것을 다시 입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다 탈의를 하고 완전히 탈의를 하고 새로 입어야 하니까 또 자리를 비우는 것도 그렇고 그러는 것 때문에 조금 물도 잘 안 마시려고 하고 커피 같은 것도 이제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조금 참고 이제 끝나고 마시거나 그렇게 하려고 해요. 유일한 휴식 시간이 진짜 점심 시간밖에 없으신 거네요. 그렇죠. 아이고 어떡해. 맛있는 거 얼른 드시고 오세요. 네. 점심시간에 맞춰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추위와 싸우며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해 오신 겁니다. 진짜 너무 눈물겹게 고맙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고마움 잊지 않고 있을 테니 그 의료진들이나 우리 간호사분들도 그 의지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으면 저희도 거기 뒷받침해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료진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모습 또는 검사하고 의료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게 이 모든 희생과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동스럽고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삭막해졌다지만 아직은 살만한 것 같죠. 저마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건소 안에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의 응원 메시지가 눈에 띄는데 힘이 나시겠어요. 네, 많이 힘이 되죠. 저희가 코로나로 1년 동안 진짜 매일 연속 모유로 일을 하고 있는데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는데 직원들도 힘들지만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 편지를 줬을 때 저희들이 많은 힘이 되고 있고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경광등을 번쩍이며 도착한 이송차. 자가 격리 중인 남성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보건소로 이송한 건데요. 확진자를 치료시설에 이송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니 꽤 위험해 보입니다. 앰뷸런스는 격리돼 있기 때문에요. 서로 이제 대화도 않고 전화상으로 일단 콜에서 도착해서 나와서 바로 이제 이동하니까 마스크 착용하고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확진자가 많이 터지면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검사 기간도 기다려야 되고 시간 안에 또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 진짜 천사가 있다면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사는 아니죠. 그냥 맡은 바 그냥 업무에 그냥 다들 충실하시니까. 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말이죠. 네, 지금 역학조사팀 앞에 와 있는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진지하고 또 분주해 보입니다.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기초 역학조사와 심층 역학조사. 확진자의 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세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죠. 확진자에 일단 전화를 걸어서 어디를 방문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파악하고 그 기억에만 의존해서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카드 내역이라든지 GPS 등을 파악해서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셔가지고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제 기준으로 2주 동안 해주시면 되시고요.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괜찮으시겠지만 일단 일을 어떻게 하냐고 일단 회사에 말씀하시고 격리는 해주셔야 되세요. 방금 통화하시던데 어떤 통화인가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셔서 자가 격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받아들이질 못하셔서 민원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다짜고짜 화내시거나 이러신 분들 만나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저희도 사람인데 막 욕은 뭐 거의 다반사시고요. 뭐 그 외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역정 내시는 분들도 많고 하신데 뭐 처음에는 상처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무뎌져서 괜찮습니다. 여기가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반쪽 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문이 열려 있을 때도 있고 닫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밀폐로 봐야 될지 밀폐로 봐야 될지 실내로 봐야 될지는 그건 잘.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보면 더 현장 분위기도 파악하고 더 좋긴 한데 동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동선을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CCTV를 받아서 신속하게 접촉자를 분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받아서 사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다 보면은 좀 퇴근이 늦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많이 늦어져요. 근데 진짜 한 새벽 3시까지 퇴근 못하고 일한 적도 있어요. 눈도 막 충혈돼 있고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국민 여러분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선 늘 비상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오랜 경험과 끈끈한 팀워크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온 중부보건소 직원들. 하지만 얼마 전 큰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IEM 집단 감염 사태 때예요. 처음에 오전에 검사할 때는 그 7명 중에 6명이 확진되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많은 숫자가 나올 줄은 몰랐지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건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대전 IEM 국제학교 관계자 39명이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학생 37명과 이들을 인솔한 목사 부부 2명입니다. 3일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학생들 전수조사를 빠르게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결과가 빨리 나와서 그 결과로 인해 학생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걸 차단한 게 그게 전국전 확산, IME발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소한의 그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모두 음성이네. 확진자분 따님 음성 나왔대요? 음성이네. 그분 양성만 하실 줄 알았는데 진짜 다행이네요. 참 다행이지. 그럼 오늘 일찍 퇴근해도 되겠네요, 회장님. 일찍 가세요. 간만에 일찍 들어가게 생겼네요. 코로나 이후 그들이 꿈꾸는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와이프와 함께 마스크 벗고 팝콘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하게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큰아이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이제 같이 이제 시간도 좀 군대 가기 전에 보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게 좀 아쉽고 아들아 코로나 끝나면 아빠가 면회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놔주고 꼭 한번 안아줄게. 그때까지 열심히 잘해라. 화이팅! 저희 딸이 독일에 있거든요. 다 알다시피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니까 끝나면 우리 딸 있는 독일에 가서 같이 여행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 의료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버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쭉 코로나 끝날 때까지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중부보건소 화이팅!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 속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들. 그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가슴 뭉클하고 정말 숙연해집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네, 맞습니다. 서로를 끈끈하게 격려하고 또 다독이는 그런 저도 울컥하는데요. 동료애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잘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로 애쓰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녀온 곳이 대전 중구보건소였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대전 중구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더불어서 2021년 달라지는 중구의 이모저모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박용갑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과 그리고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보건소 직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눠주신 이옥화 중구자원봉사협의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장님도 보셨잖아요. 이렇게 네, 화면 그렇습니다. 보시면서 이렇게 약간 눈물들 훔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전 중구 보건소 직원들 보시면서 이 투철한 사명감과 동료애 그리고 희생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보건소로 출근하고 또 저녁에 보건소로 다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보건소 의료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눈으로 생생히 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이제 많이 지쳐 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여성들로 이렇게 의료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작년 여름에는 많이 무더웠어요. 네. 그래서 의료진들이 방호복을 한 2-3시간 정도 입고 나면 네. 아주 지치고 아주 많이 힘들어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옷을 한 벌씩 더 갖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왜 옷을 한 벌씩 더 갖고 다니나 했더니 옷이 다 젖어서 다시 가로입고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네. 또 어떤 직원들은 링거를 맞고 조금 쉬었다 다시 근무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감사한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네. 얼마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뿐만 아니라 1년여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데 전국의 의료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특히 보건소에 보면 주무 업무를 주관하는 주무부서가 있어요. 감염병 팀인데 그 팀들은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은 밤 늦게까지 모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 보건소에 보면은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해줍니다. 힘들으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좀 바꿔주려고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힘들어도 지키겠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업무 차질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1년 정도 이렇게 노하우가 생겼고 또 전문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분들이 척척 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참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보건소 의료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자랑하실 만한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간식이나 또 편지로 대신 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중구 자원봉사협의회에서도 여러 번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셨다고요. 네, 좀 전에 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이 노구에 우리 중구 자원봉사협의회에서도 무슨 마음을 전달해드릴까 하다가 김밥을 우리 회원들과 함께 직접 재료 사다 직접 만들고 또 어묵탕까지 끓여서 전달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뭘 해다 드릴까 하다가 간식거리로 사발면, 과자 또 뭐 이런 종류들을 또 저희들이 사서 전해드리러 갔는데 마침 그날 그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쑥스럽기는 했지만 또 저희뿐 아니라 그날 중구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도 그날 어린이들을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 방역을 철저히 해주신다고 그 마음을 전하러 또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그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앞으로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한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곳곳에서 보내오는 따뜻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코로나19의 방역에 힘쓰시는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오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위생 관련 업체 또는 체육시설, 또 오락실이라든지 노래방, 또 복지 관련 이런 시설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직원들이 또 주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고생이 많습니다. 또 특히 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은 그 민원인들과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우선 자율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이렇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2월 5일이죠. 마침 직원 한 분이 이렇게 그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7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5분이 무증상 양성이 된 겁니다. 확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면 많은 주민들이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는 크게 확산될 뻔했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선제적인 방법으로 미리 이렇게 또 잡을 수 있었던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밖에 또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또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중구보건소에서는 2개조로 방역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다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화장실 그리고 그 취약한 그런 어떤 쪽방촌이라든지 또 지하상가 전통시장에 이런 곳을 이제 저희들이 그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쓰고 계신데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는데 이 대전 중구 그리고 대전 중구 보건소 분들도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자, 이 대전 중구에서는 올 한 해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청장님. 이 중구하면은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이 대전을 낳아준 모태도시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대전을 만드는 중구가 대전을 만드는 엄마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태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중구의 모습을 나를 낳아준 내 엄마 모습하고 똑같다. 이제 연세도 드시고 몸도 쇠약해지시고 이런 부모를 이런 엄마를 누가 자식들이 부모의 건강을 책임지듯이 우리 중구가 원도심으로서 많이 이렇게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그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 노력을 했고요. 그런 그 노력으로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됐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보면 중교통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중교로 조성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흥동에 보면 골목 재생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즐겨 찾는 곳이 우리들 공원 주변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재창조 사업을 했고 또 우리가 영열탑이라고 이제 용두동, 선화동구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그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양지 근린 공원을 조성했고 또 그 옛 충남 도청 뒷길이 그전에는 좀 껌껌하고 어둡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을 해서 그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혹시 선화단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대전 시민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또 한 번 좀 가보셨을 텐데 선화단길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선화단길 주변에 보면요. 그 멋진 또 아름다운 이런 카페들이 많이 이렇게 그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생겨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지역 그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그랬지만은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호카 회장님께서는 대전 중구에 어떤 걸 가장 자랑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전 중구하면 그래도 효문화 뿌리축제라는 게 으뜸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국에서도 하나뿐이고 전 세계에서도 하나뿐인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매년 치러지는데 네. 네, 매년 치러지고 있는데요. 거기 저희도 참여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글로벌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청장님 맞습니까? 그렇죠.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가 이제 그 11번 그 역사는 좀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6번의 국가 유망 축제로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네. 국가 유망 축제로 선정이 됐는데 2019년에는 전국 그 축제 브랜드 평판 775개의 축제 중에서 5위에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5위에 선정이 됐고 또 작년이지요. 2020년에는 그 전국 지역 축제 약 1000개를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한테 추천하는 글로벌 우수 축제로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효문화 뿌리 축제 하면 뭐니 해도 이제 문중 퍼레이드입니다. 보통 한 160 또는 한 200 그 문중들이 한 5,000명이 참여해서 축제를 치르는데 그 문중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축제의 네. 백미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또 대전 지역을 찾을 거라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은 또 저희가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용갑 청장님은 올해 우리 대전 중구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플랜을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가 원도심으로서 그동안에 참 많이 침체되고 했는데요. 지금은 한 30여 곳에서 그 건축주택 그 사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기는 조금 다르지만은 네. 준공 시기는 다르지만은 약 28,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고 7만여 명의 그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구청이 약 6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참 오래됐죠. 네. 낡고.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LH공사, 우리 중구청이 3자가 협약을 해서 그 지하 2층, 지상 18층까지 해서 복합 건물로 이렇게 새로 탄생이 됩니다. 네. 2026년까지 공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중천동 패션 특화거래와 또 유천동에 보면 많이 이제 지역이 낙후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석교동 쪽에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중구가 아마 확 달라질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민관 힘이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살기 좋은 중구 그리고 더 따뜻한 중구를 위해서 만들어 나가길 저희가 또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주말이 다가오네요. 이번 주말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